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R&E 소논문 특강을 맡은 영락고등학교 정소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영특 프로그램 중에 R&E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탐구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특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탐구를 하는 세련된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럼으로써 각자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오늘 강의 순서로는 첫 번째 R&E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R&E, 즉 소논문을 왜 우리가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세 번째로 소논문을 쓰기 과정과 소논문의 양식을 한번 알아보고요. 주제를 정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과 다섯 번째로 실험 도구가 없을 때 연구 방법과 자료 탐색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고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E. 자, R&E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논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R&E는 리서치와 에듀케이션의 약자를 딴 것인데요. 즉,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나 실험 등의 연구를 진행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탐구보고서, 자율보고서 이런 이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거대한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작은 논문을 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는 보통 소논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논문은 왜? 라는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왜?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저럴까?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면 A랑 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론과 데이터를 근거로 답하는 논리적인 글을 우리가 소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R&E, 즉 연구하고 공부하는 R&E 활동이 가장 큰 범위이고요. 그 활동 속에서 연구나 실험, 관찰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논문을 작성함으로써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연구한다면 소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소논문을 왜 쓸까요? 여러분이 지금 각 분야별로 팀이 꾸려져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별로 연구하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게 없다. 난 궁금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잘 알고 있는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소논문을 같이 써 나가면서 이거 힘드니까 정말 안 하고 싶다. 왜 하는 거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박명수처럼 헛소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소논문을 쓸 때는 소논문을 왜 쓰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을 작성할 때 힘들 때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쓰지 라고 하면서 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논문을 쓰는 이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을 세련되게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논문을 쓰면은 관찰력, 탐구력, 논리력, 사고력 등이 한꺼번에 향상되기 때문에 종합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논문을 한번 쓰게 되면 굉장한 힘든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확장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소논문을 썼던 그 방식을 활용하면 좋은 학습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과 차별되는 교과서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지적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차별돼서 특별한 개성을 나타내길 좋아하죠? 이 소논문을 쓰는 활동이 바로 차별되는 그런 교육 활동입니다. 또한 소논문 쓰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나 자기소개서 나중에 면접 볼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그 관심 분야와 또 진로 분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과목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효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보고서를 쓸 수 있지만 또 팀이 한 분야를 가지고 협력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소논문을 쓰면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연구 일지에 기록하다 보면 조금 더 힘내서 활동을 끝마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소논문 쓰기 과정을 한번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련 분야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계획서를 이제 슬슬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연구 계획서를 쓸 때는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주제로 쓸지 그리고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할지 여러분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자료나 문헌 등을 이때 탐색하는 것입니다. 연구 계획서를 나름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소논문을 개요를 짜서 얼추 어떻게 글이 써질지 계획을 하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4번인데요. 문헌조사,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연구일지를 써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문 쓰기를 통해서 소논문을 완성해 나가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선생님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완성하고 발표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체 과정을 계획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는 독서를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조사, 실험, 연구를 하면서 연구일지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연구일지나 연구노트 작성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논문을 쓰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흐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일지 작성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연구 계획서와 연구 일지 양식은 멘토 선생님께 구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논문을 쓰는 일반적인 양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보통 소논문을 쓸 때는 제목과 본문의 글자 크기도 정해져 있을 만큼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목, 초록,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목은 당연히 주제나 내용을 포괄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제목을 쓰는 게 어렵다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초록이라는 것을 혹시 처음 들어봤나요? 초록은요, 소논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왜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정해진 글자 수에 따라 간략하게 쓰는데 보통 천자 내외로 씁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읽지 않아도 초록만 보면 이 논문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차는 소논문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일단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필요성, 그리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선행 연구 분석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 문헌 조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것들을 조사했구나를 서론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서론 부분에 첨가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선행 연구나 이론 분석 등은 서론과 본론 사이의 목차를 따로 구성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용어의 정의라던가 기준 이런 것들이 서론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은 연구 방법을 정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적어도 되지만 논리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분석도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언에서는 서론에서 밝혔던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론의 연구 결과 분석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축약해서 적어놓습니다. 이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연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연구의 한계점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마지막 참고 문헌을 꼭 적어줘야 되는데요. 요즘에 연구 윤리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참고 문헌을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식에 맞춰서 단행본 책이나 연구보고서, 기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요.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점 찍는 이런 방식을 쓰거나 저자, 책 이름, 발행사, 출판사, 발행 연도, 페이지 범위 이렇게 정해서 적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부록을 달아서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라던가 설문지, 면담 질문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논문을 작성할 때 꼭 양식에 맞춰서 쓰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제 정하는 거는 논문 쓰기에 거의 절반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더니 주변에서 주제를 찾고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또 선행 연구들을 책들을 조사해서 주제를 정하라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들인데요.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고등학생 수준, 고등학생 형편에서 연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좋은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실험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 수준에서 혹은 고등학생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을 정하면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 초록색 부분 튀어나온 조각을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 가졌던 부분에서 잘 흥미를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할 때는 일상 관심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파란색 부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면 같은 주제를 다른 연구 방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선배들의 논문집이나 청소년 대상의 연구 수상작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읽어보다 보면 좋은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했던 방법과 다른 연구 방법을 한다면 또 이것도 좋은 주제가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조사 가능한 주제인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은데 너무 오래됐거나 너무 최신의 주제들은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주제로 키워드를 잡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풀었던 지문에서 알게 된 내용을 좀 더 관련돼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더 알아보기 있는 부분에서 관련된 것을 주제로 잡아서 탐구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네, 어떤 친구는 편의점에 갔는데 이 편의점 빵이 오래도록 변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방부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주제를 잡고 식품 방부제 중에서 에스트로겐, 여러분 호르몬 알죠? 이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이 다니오레리오, 선생님도 이거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초파리와 같이 실험할 때 쓰이는 그런 기초 동물들을 말한대요. 이러한 동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관심 있고 흥미로운 것에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과학 연구를 했군요. 어떤 친구는 영화 미드를 보던 중에 헨리 8세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봤대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정리만 하다가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점점 좁혀가지고 영국 군주라고 잡은 다음에 결혼의 목적,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 대신에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튜더부터 하노버 왕조까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 방법과 자료 탐색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실험 도구가 없어요, 실험실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관찰법을 추천합니다. 이 관찰법은요, 과학자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관찰법인데요. 꽃, 나무, 개미,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주변의 사물과 생물을 이용해서 관찰한 것을 가지고 학교 수업이나 책과 연관시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막상 거창한 실험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융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소논문을 쓴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란색 물체를 보고 이거 왜 파란색이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관찰하다가 스펙트럼, 파장 이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조사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하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특히 실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문이나 사회 분야 등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실험하기가 정말 어렵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문 사회 분야는 문헌 조사 연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관찰법이나 혹은 문헌 조사법, 문헌 조사 연구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질문지, 설문지법을 활용해서 여러분 요즘에 구글로 온라인 설문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사용해서 설문지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실험 방법이 됩니다. 또한 면접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책으로만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질 높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 전문가 인터뷰 방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자료 탐색처를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 자료를 검색할 때는 에듀넷이나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언스홀, 국립중앙과학관을 이용하길 추천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트에서 얻는 자료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연관도 되고 무엇보다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하면 아주 유익한 주제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건데요.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도서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문이나 혹은 품질 높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들도 한번 방문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네이버 지식인에 우리가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DBP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DBPR는 유료 사이트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PR 접속해서 우리 학교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많은 논문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유용하고요. 네이버 전문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계 자료나 국가 기록물들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카인즈라는 사이트에서는 뉴스 검색이 가능하고 국가 통계 포털 이런 데서는 정말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통계 자료들, 통계 조사들 자료 얻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는 특허나 디자인 상표와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JSTOR, 그쵸? JSTO 여기는 해외 저널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사이트를 몰라서 방문을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논문을 쓸 때는 자료의 질이나 그 자료의 출처 그리고 자료가 확실한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식품방부제가 에스트로겐 유사체로서 다니오레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라는 그런 연구 제목인데 주제인데 이 친구는 보니까 되게 좋은 또 대학을 진학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순서를 보시면 초록,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잘 썼고 서론에 보시면 연구 동기, 왜 내가 이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서론에 집어넣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친구는 보니까 물고기로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 분석 이렇게 나누어서 물고기로 실험을 한 것이 드러나 있고요.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은 일반적인 소논문 작성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선배들이 어떤 것을 주제로 잡았는지 궁금하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독도 브랜딩, 외교 전략 연구, 네, 이름이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이 연구는 문화 콘텐츠를 지망하는 학생, 그 다음에 독도, 역사, 지리와 관련된 학생, 또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 모여서 팀으로 만든 연구래요. 그래서 외교 보고서를 문헌 조사하고 통계 자료 조사하고 또 독도 문제를 스왓 전략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또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을 책에서 읽고 이것을 적용시켜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전라남도 역사 유물 연구,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방안. 자, 요런 연구들도 진행이 됐었다고 하고요. ICT 기술에 따른 북한 개방성의 영향, 인디 문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의 고찰,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 영국 산문 양식의 전환 연구, 난민은 스웨덴에서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 이거 다 연구 주제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멋있는 주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또 이런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뭐 가족 간의 저녁 식사가 얼마큼 학생들의 성적과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뭐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할 수도 있고 고등학생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로 잡아서 충분히 연구를 해도 됩니다. 소논문을 당장 쓰고 싶은 마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었나요? 네,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나요? 여러분 또 즐거운 추억 우리 한번 쌓아보면서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 출처에 보시면 선생님이 3권의 책을 주로 참고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논문 쓰는 거 화이팅 하세요.